새벽 5시 창문 너머로 내리는 비가 설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방 안에는 김영자의 부산한 움직임만이 들려왔죠. 칼 도마 소리와 함께 김영자는 가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절 준비는 언제나 그녀의 몫이었으니까요. 여보, 이제 일어나셨어요? 김영자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자 정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70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다부진 체격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았어요. 아침부터 비가 참 많이 오네. 정만수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김영자는 다시 칼질에 집중했어요. 그녀의 손마디는 이미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은퇴한 그녀지만 명절날 아침의 고단함은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죠. 어머니, 떡국에 고명 많이 넣어주세요. 작년엔 너무 심심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큰 며느리 서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알았어, 지영아라고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그 미소는 사라졌어요. 또 뭐래? 정만수가 물었습니다. 고명이 부족했대요. 지난번엔 소금 간이 짰다고 했는데. 김영자의 말은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정만수는 말없이 창밖을 응시했어요. 은퇴한 중학교 교사였던 그는 학생들에게는 엄격했지만 가족에게는 항상 묵묵히 참고 살아왔죠.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네는 10시에 온대요. 민석이네는 11시, 유진이는 점심 먹고 온대요. 김영자의 말에 정만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설날이었지만 올해는 왠지 더 버겁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이번에 용돈 좀 많이 주세요. 학원비가 올랐거든요. 둘째 손자의 메시지를 전하는 김영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고정 수입은 얼마 없었죠.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노부부에게 손주들의 용돈은 부담이었습니다. 알았어, 준비해 둘게. 정만수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짧았어요. 8시 김영자는 떡국 육수를 끓이며 간간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점점 더 강해져 창문을 두드렸죠. 마치 무언가 경고하는 듯한 소리였어요. 여보, 감기약 좀 가져다 주세요. 어제부터 목이 아파서. 정만수는 아내의 목소리에 약통을 찾아 건넸습니다. 김영자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어요. 약 먹고 좀 쉬지 그래. 내가 할게. 하지만 김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곧 아이들이 올 텐데 준비해야죠. 정만수는 아내의 등이 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69의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그녀의 몸은 이제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김영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쉰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며 음식을 준비했죠. 내가 도와줄까? 정만수가 물었습니다. 김영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그냥 편히 계세요. 정만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무언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죠. 9시 김영자는 식탁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손이었죠. 곧 애들이 올 시간이네요. 김영자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이제 말할 수 없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10시 30분 현관문이 열리고 큰아들 정현우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현우는 가볍게 목례만 하고 소파에 몸을 던졌어요. 서지영은 아이들 옷을 벗기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이고,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워요. 엘리베이터는 언제 고치실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다니까요. 김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손주들에게 다가갔어요. 우리 강이 서연이 왔구나. 할머니가 맛있는 떡국 끓여놨어. 서지영은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을 살펴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도 나물이 짜네요. 요새 아버님 혈압은 어떠세요? 정만수는 말없이 신문을 넘겼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11시 둘째 정민석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윤혜진은 문을 열자마자 아이를 김영자에게 맡겼어요. 어머니, 수민이가 아침부터 열이 있어요. 좀 봐주세요. 저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김영자는 손주의 이마를 짚어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열이 있네. 내 약통에 해열제가 있을 거예요. 정민석은 아버지 옆에 앉았지만 대화를 나누진 않았어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가끔 웃음을 터뜨렸죠. 민서가 회사는 어떠니? 정만수가 물었습니다. 네. 아, 그냥 그래요. 바빠요. 정민석의 대답은 짧았어요. 12시 부엌은 이미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땀을 흘리며 음식을 나르고 서지영과 윤혜진은 소파에 앉아 각자의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어머니, 국물 좀 더 끓여주세요. 아이들이 더 먹겠대요. 김영자는 꾸벅 허리를 숙이더니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만수의 시선이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갔어요. 그의 눈에는 측은함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유진이는 아직도 안 오네. 정만수가 중얼거렸어요. 막내니까 특권이죠, 뭐.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에 제 차 할부금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회사에서 보너스가 예상보다 적게 나와서요. 정만수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는 천천히 신문을 접었습니다. 너희 각자 집이 있고 월급도 받는데 왜 자꾸 노인네 돈을 바라니? 갑작스런 정만수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지영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쳐다봤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돈을? 김영자가 부엌에서 뜨거운 국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더 드세요. 금방 더 끓였어요. 그때였어요. 윤혜진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김치는 좀 싱겁네요. 지난번보다 더 맛이 없어졌어요. 요새 입맛이 없으신가 봐요? 김영자의 손이 떨렸고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어머, 조심하시지, 아이들이 다칠 뻔했잖아요. 서지영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정만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만해.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정만수의 외침에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목소리 한 번 높이지 않던 아버지의 폭발이었어요. 당신들은 도대체 부모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밥 짓는 가정부, 돈 주는 은행? 현우가 당황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 30해가 넘도록 참아온 게 갑자기야? 정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 어머니 좀 봐라. 새벽부터 일어나 아픈 몸으로 요리하고 손주 돌보고.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뭐냐? 짜다 싱겁다 맛없다. 이게 사람 대접이냐? 김영자가 당황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아이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정만수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어요. 이제 됐어. 다음 명절부터 오지 마라. 이제 늙은 부모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끼리 잘 지내.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봤어요. 아버지. 민석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만 정만수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거라. 오늘 명절은 끝났다. 정만수의 선언과 함께 비가 더 거세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가는 소리였어요. 김영자는 깨진 그릇 조각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떨어져 국물과 섞였죠. 어머니, 저희가
서지영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김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세요. 다들 피곤할 테니까요. 자식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 짐을 챙겼습니다. 정만수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지자 김영자는 깨진 그릇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방 쪽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면서도 어쩌면 해방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비가 내리던 설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만수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몇 달 전부터 모아둔 원룸 전단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잠시 와보세요. 정만수가 김영자를 불렀습니다. 김영자는 빨래를 개다 말고 남편에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거 한번 봐. 정만수는 전단지를 펼쳤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괜찮은 원룸이 많이 나왔더라고. 김영자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원룸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이사 가자. 정만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서 우리끼리 살자고. 김영자는 전단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40년 넘게 살아온 새 아이를 키워낸 집을 떠난다는 생각은 그녀에게 낯설었죠. 그럼 이 집은요? 김영자가 물었습니다. 비워두자. 애들이 필요하면 쓰라고 하든가. 정만수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솔직한 대화는 처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난 정말 지쳤어. 정만수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 나이에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손주들 용돈 주고 그러다 인생 끝날 것 같아. 김영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사실 명절만 되면 겁이 나요. 아프면서도 음식 준비하고 끝나고 나면 일주일은 알아 누워요. 그러니까 정만수의 목소리가 더 확신에 찼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야. 우리의 독립이지.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행동은 달라졌어요. 자식들의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원룸을 보러 다녔죠. 사흘째 되는 날 현우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무슨 일 있으세요? 정만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별일 없다. 그냥 좀 바빴을 뿐이야. 설날에 그러시고 어머니도 연락이 안 되시고 저희가 많이 걱정했어요. 정만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걱정됐으면 일찍 오지 그랬니?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현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그는 아버지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렸던 것뿐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김영자가 부엌에서 나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현우야. 우리도 이제 우리 삶을 살 나이가 됐어. 무슨 말씀이신지. 현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만수가 원룸 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이사 갈 거다. 작은 원룸으로. 네. 갑자기 왜요? 돈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돈 문제가 아니야. 정만수가 아들의 말을 끊었어요.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해. 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부모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도 말씀드려야. 내 마음대로 해라. 정만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현우가 떠난 후 민석과 유진도 차례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40년 넘게 사신 집을 떠나실 수 있어요? 유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정만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집은 그냥 건물이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평화야.
원룸을 계약한 날 김영자는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분홍색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핀으로 머리를 단정히 정리했죠. 왜 이렇게 꾸몄어? 정만수가 물었어요. 김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 출발인데 기분 내야죠. 이사 날짜가 잡혔고 부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 중 정말 필요한 것만 골라내는 일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김영자는 도자기 취미를 위한 도구들과 좋아하는 책들만 챙겼고 정만수는 낚시 도구와 몇 가지 옷만 골랐죠. 생각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별로 없네요. 김영자가 말했습니다.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긴 건 따로 있었나 봐. 이사 전날 밤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현우가 대표로 말을 꺼냈어요. 저희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연락 주세요. 정만수와 김영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그렇게 하마. 정만수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이사 당일 하늘에서는 다시 비가 내렸어요. 정만수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비가 오면 복이 온다고 했지. 이건 새로운 시작이야. 김영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상하게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죠. 우리가 떠나는 건 도망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김영자가 말했습니다. 택시에 오르며 두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40년의 추억이 담긴 집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16평의 원룸은 생각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공간의 전부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침대와 작은 식탁, 미니 주방, 그리고 작은 화장실이 전부였죠. 생각보다 좀 좁네요. 김영자가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만수는 침대에 앉아 둘러봤어요. 아니, 딱 좋은데? 우리 둘이 살기에 충분해.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새로운 공간을 채웠어요. 김영자는 조용히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넓은 집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여기 창문으로 보이는 뷰가 좋네요. 김영자가 커튼을 젖히며 말했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정만수도 창가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게. 우리 집에선 볼 수 없었던 풍경이네. 두 사람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현실감이 서서히 밀려왔습니다. 저기, 우리 뭐 먹을까요? 김영자가 잠시 후 물었어요. 정만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내가 뭐 시켜 먹을까? 치킨 어때? 김영자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치킨이요? 당신이 배달 음식을 시키신다고요? 정만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배달 음식도 못 시켜? 이제 우리끼리니까 맘대로 해보자고. 김영자도 따라 웃었어요.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은 누군가의 부모가 아닌 그냥 한 부부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치킨이 도착하고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만수는 캔맥주를 땄어요. 오랜만이죠? 이렇게 둘이서 마주 앉아 식사하는 거. 김영자가 말했습니다.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부터였을까? 현우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항상 바빴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30년이 넘었네요. 김영자의 목소리에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정만수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어요. 후회는 없어? 김영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나도 그래. 정만수가 웃었어요. 이게 도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니까.
밤이 깊어가고 두 사람은 새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소리들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였어요. 자식들은 어떨까요? 김영자가 천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만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처음엔 당황하겠지만 곧 익숙해질 거야. 그들도 자기 삶이 있으니까. 그래도 손주들은 가끔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김영자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정만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보고 싶을 때 보면 돼. 하지만 이젠 우리가 원할 때 우리의 방식으로. 다음 날 아침 김영자는 일찍 일어나 창가에 작은 화분을 놓았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제비꽃이었어요. 이게 뭐야? 정만수가 물었습니다. 새집 들이 선물이요. 김영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의 새 시작을 기념해서. 정만수는 화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작은 새싹이 햇빛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정만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영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제부터 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할게. 정만수의 말에 김영자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지. 정만수는 씩 웃으며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간단한 계란 프라이는 할 수 있어. 김영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김영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부모로서의 임무에서 벗어나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진짜 우리로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손에 들린 프라이팬에서 계란이 지글지글 소리를 냈습니다. 이 좁은 방이 당신과 함께라 가장 넓은 집이야. 정만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김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제의 비는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그들의 미래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한 지 6달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추석이 다가왔어요. 김영자는 달력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추석이 이번 주네요. 정만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렇네. 자식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김영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만수는 천천히 신문을 접었어요. 뭐라고 하긴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김영자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평생 명절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던 그녀에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은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아이들이 오지 않는 추석이라니. 정만수는 일어나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우리만의 추석을 보내보자. 추석 전날 정만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현우였습니다. 아버지, 내일 찾아뵈러 가도 될까요? 정만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왜? 추석인데. 인사도 드리고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정만수는 김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망설임이 서려 있었어요. 미안하다, 현우야. 이번 추석은 우리끼리 보낼 거다.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끊은 후 김영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괜찮았을까요? 손주들이 보고 싶어 한다는데. 괜찮아. 정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 희생했잖아. 추석 당일 김영자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간단한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소풍 가기 딱 좋겠어요. 김영자가 말했어요.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근처 공원에 갈까?
두 사람은 작은 가방에 김밥과 물 그리고 카메라를 넣었어요. 그리고 마을 뒤편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은 의외로 한산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절을 맞아 고향에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만수와 김영자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어요. 생각해보니 이렇게 둘이서 소풍 온 적이 언제였을까요? 김영자가 물었습니다. 정만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결혼하고 현우 태어나기 전, 거의 50년 전이네. 그렇네요. 참 오랜만이에요. 김영자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김밥을 먹으며 가을 풍경을 즐겼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과 맑은 하늘, 그리고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너희가 오는 게 기쁜 게 아니라 가는 게 기다려졌다. 정만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김영자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동안의 명절이 생각나서. 정만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자식들이 오면 좋았지만 솔직히 다 끝나고 가면 더 좋았어. 김영자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나쁜 엄마 같아서 말 못했는데. 당신이 왜 나쁜 엄마야? 평생 희생하고 살았는데. 정만수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공원을 산책하던 중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송편 한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 정 선생님. 추석인데 여기서 뵙네요. 손자 손녀들 안 오셨어요? 정만수가 대답하기 전에 김영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올해는 우리끼리 조용히 보내기로 했어요. 이웃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 지었어요. 그것도 좋네요. 저도 솔직히 명절 준비하느라 매번 지치거든요. 이거 드세요. 제가 아침에 만든 송편이에요. 김영자는 감사하게 송편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이웃과 헤어진 후 김영자는 송편을 하나 꺼내 베어 물었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정만수도 한 개를 집어 먹었습니다. 그러게 이웃이 준 정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 정만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상통화였어요. 할아버지, 추석 잘 보내세요. 손주 강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만수의 눈이 순간 흔들렸어요. 김영자도 화면을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강희야, 우리 강희.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어. 김영자가 말했어요. 짧은 통화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달랐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평화 속에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김영자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정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보고 싶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만의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좋아. 그날 밤 두 사람은 베란다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어요. 잔잔한 침묵 속에 그들만의 추석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원룸 생활이 1년이 되어가던 어느 날 저녁 김영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둘째 며느리 윤혜진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받으실 거예요? 정만수가 물었습니다. 김영자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 응, 잘 지내. 김영자의 대답은 짧았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혜진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기, 수민이가 할머니랑 영상통화하고 싶다고 해서요. 괜찮으시면. 김영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둘째 손자 수민이는 그녀가 가장 애정을 쏟았던 손주였어요. 아프기도 잘해서 더 신경 쓰게 되었던 아이였죠. 그래, 잠시만.
김영자는 정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영상통화가 연결되자 5살 수민이의 웃는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김영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수민이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정만수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부드러워졌어요. 할아버지도 계셨네. 수민이가 반가워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언제 우리 집에 와요? 제가 그림 많이 그렸어요. 보여드릴 거예요. 김영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만수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만간 보자. 통화가 끝나고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을 지켰어요. 김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요? 정만수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김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수민이가 많이 컸네요. 정만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아이들은 금방 크지. 가끔은 보고 싶어요. 김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만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길이잖아. 맞아요. 김영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만의 하늘을 볼 수 있어요. 그날 밤 김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에 앉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문득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결혼식 날 현우가 태어났을 때 첫 명절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음식을 준비했던 날들. 그리고 세 자녀의 결혼식. 특히 현우의 결혼식 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신부 지영의 부모가 화려한 예단을 준비해 오자 김영자도 없는 살림에 모아둔 돈을 털어 예단을 마쳤던 기억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정만수가 깨어나 물었습니다. 김영자는 놀라서 돌아봤어요. 아, 깨우려던 건 아니었는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정만수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김영자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그냥 예전 생각이 나서요. 현우 결혼할 때 예단 준비하느라 우리 적금 깼던 일도 있고, 민석이 처세 낳고 제가 조리원에서 음식 날랐던 일도 생각나고, 정만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참 고생 많았지. 당신도요. 김영자가 남편을 바라봤어요. 아이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투잡하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두 사람은 함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순간들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어. 정만수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김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다만, 이제는 우리 삶도 중요하다는 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걸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정만수가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자는 일찍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정만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보, 저 결심한 게 있어요. 정만수가 눈을 떴습니다. 뭔데? 도예 학원에 다니려고요. 김영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항상 해보고 싶었거든요. 정만수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정말? 그거 좋은 생각인데. 정말 괜찮을까요? 나이도 있고. 김영자가 망설였어요.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당신이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해. 그렇게 말해주니 용기가 나네요. 김영자가 활짝 웃었어요. 손주보다 이젠 내 손주름이 더 걱정이에요. 정만수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뭔가 시작해볼까? 작은 텃밭이라도 가꿔볼까 싶어. 그날 저녁 다시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정만수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랑 함께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될까요? 수민이 생일인데. 정만수는 김영자를 바라봤어요.
아내의 눈에는 망설임이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민서가. 이번엔 어렵겠다. 정만수가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선물은 택배로 보낼게. 전화를 끊고 나서 김영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안 갈 거예요? 정만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엔 안 가는 게 좋겠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김영자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어요. 그리고 서로의 새로운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갈등의 그림자가 있었지만 그들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사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김영자의 도예교실 첫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작은 문화센터 한쪽에 그녀가 만든 도자기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긴장되네요. 김영자가 손을 비비며 말했어요. 정만수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뭐가 긴장돼? 당신 작품들이 제일 예쁘던데. 과찬이세요. 김영자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시회장에는 도예교실 수강생들과 그들의 가족들로 북적였어요. 김영자의 작품 앞에서 사람들이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자 씨가 만든 찻잔 세트가 정말 아름답네요. 판매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한 방문객이 물었어요. 김영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판매요? 전 아직 초보인데. 아니에요. 정말 실력이 좋으세요. 제가 카페를 하는데 이런 찻잔으로 차를 내고 싶어요. 정만수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내 아내가 재능이 있죠? 관심 있으시면 연락처 드릴게요. 김영자는 남편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만수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명함을 건넸어요. 전시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영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김영자가 와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정만수도 잔을 들었어요. 당신의 첫 전시회를 축하해. 사람들이 제 작품을 사고 싶다고 할 줄은 몰랐어요. 김영자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정만수는 웃음을 지었어요. 나는 알았어. 당신 재능이 있다니까. 김영자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자부심이 서려 있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요즘 행복해 보여요. 김영자가 말했어요. 텃밭 가꾸는 게 그렇게 즐겁나 봐요.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상도 못했어. 내가 흙을 만지며 이렇게 행복해할 줄은. 원룸 근처 작은 공동 텃밭에서 정만수는 상추와 방울토마토, 고추를 키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동네에서 인정받는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기른 채소로 샐러드 해먹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정만수가 말했어요. 김영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만든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을 때 그 기분 정말 특별하죠.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식사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문득 정만수가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민석이가 물었던 돈 기억나? 김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달 전 현우가 차 할부금을 도와달라고 했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뭐 했지? 정만수가 다시 물었어요. 김영자는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도예 수업 등록했죠. 그리고 당신 텃밭 도구도 샀고요. 그렇지. 정만수가 웃었어요. 자식들이 요구했던 그 돈과 시간이 이제 온전히 우리에게 쓰이는군. 김영자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참 신기해요. 지금껏 자식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썼는지. 후회 없어? 정만수가 물었어요. 김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후회는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 생겼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뭐 할까? 정만수가 물었어요. 김영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도자기 작업실에서 새로운 작품 만들고 싶어요. 당신은요? 나는 오전에 텃밭 다녀오고 오후에는 낚시 동호회 사람들 만나기로 했어. 정만수가 말했어요. 우리 참 바빠졌네요. 김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만수도 웃음을 지었어요. 그러게 은퇴하고 더 바빠졌어.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김영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김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 너는? 저희 부부가 다음 주에 어머니, 아버지 댁에 찾아뵈도 될까요? 오랜만에 뵙고 싶어서요. 김영자는 정만수를 바라봤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와도 좋아. 하지만 우리 집이 좁으니까 잠깐만 있다 가야 해. 김영자가 말했어요. 네, 알겠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김영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이제 우리는 달라졌으니까. 예전처럼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김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더는 누군가의 부모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김영자는 작은 스케치북에 새로운 도자기 디자인을 그렸어요. 정만수는 그녀 옆에 앉아 텃밭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 생겼어요. 김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것은 동의의 표시이자 사랑의 확인이었습니다. 원룸 생활 2년차 다시 설날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어요. 새하얀 세상이 창문 너머로 펼쳐져 있었죠. 여보, 일어나세요. 설날 아침이에요. 김영자가 정만수를 깨웠습니다. 정만수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벌써 아침이야? 네, 눈이 와요. 정말 예쁘게 내려요. 김영자의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정만수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어요. 도시 전체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새 출발을 알리는 듯 했죠. 작년과는 다른 설날이네. 정만수가 말했어요. 김영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해는 우리만의 설날이니까요. 아침 식사는 간단했어요. 김영자가 직접 만든 떡국과 몇 가지 밑반찬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떡국은 김영자가 도예 수업에서 만든 그릇에 담겨 있었죠. 당신이 만든 그릇에 먹으니 더 맛있네. 정만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김영자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과찬이세요. 아직 많이 서툴러요. 아니야, 정말 예뻐. 정만수의 칭찬에 김영자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창밖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차도 김영자가 만든 찻잔에 담겨 있었죠. 여보, 생각이 있어요. 김영자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정만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뭔데? 올해는 여행 가요. 김영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주도에 가보고 싶어요.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정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그동안 여행다운 여행 한 번 못 갔지. 정말요? 가도 괜찮아요? 김영자의 목소리가 기대감으로 떨렸어요. 정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우리 돈 우리가 쓰는 거잖아. 두 사람은 한동안 여행 계획을 세우며 설레는 시간을 보냈어요.
자식들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손주들 용돈으로 쓰였을 돈이 이제는 그들만의 추억을 만들어줄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만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현우였습니다.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가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요? 정만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고맙다만 오늘은 어렵겠다. 우리도 따로 계획이 있어.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현우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전화를 끊고 김영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안 오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만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달라졌어. 자식들도 그걸 받아들여야 해. 김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으니까요. 그것도 늦지 않게. 두 사람은 간단히 준비를 마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는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요? 정만수가 물었어요. 김영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영화나 볼까요?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정만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눈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선명하게 찍혔어요. 하얀 눈 위에 이제 우리 발자국을 찍어가자. 정만수가 말했습니다. 김영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가요. 영화관에 도착해 표를 끊고 두 사람은 팝콘을 사들고 상영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그들의 얼굴은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빛났어요. 영화가 끝나고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으며 김영자가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 없어요? 이렇게 바꾼 거. 정만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이게 진짜 우리 삶이야. 저도 그래요. 김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남편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김영자로 사는 것 같아요. 정만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그래. 이제 우리는 누구의 부모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저녁이 되어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 눈은 그치고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그들을 반겼어요.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김영자가 코트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정만수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최고의 설날이었어. 김영자는 작은 케이크를 냉장고에서 꺼냈습니다. 깜짝 선물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의미로. 정만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당신은 항상 나를 놀라게 해.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두 사람은 함께 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 같았어요. 우리 소원이 뭘까요? 김영자가 물었습니다. 정만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이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저도 같은 소원이에요. 김영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새하얀 세상 위에 오늘 그들이 찍은 발자국은 이미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관없었어요. 내일 아침 그들은 또 새로운 발자국을 찍을 테니까요. 이제 우리는 자식의 부모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김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늦지 않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이른의 부부가 선언한 진정한 독립의 시작이었습니다.